지금 우리 다 난리 났습니다. 2026년 ISA 제도가 크게 달라질 예정이에요. 정부가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ISA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기존 IS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ISA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하나? 기존 ISA와 새로운 ISA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26년 ISA 개편안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소중한 내 ISA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꿀팁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로 ISA 납입 한도의 2월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라는 점이에요. 살살 빡쳐옵니다. 기존 ISA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이었는데요. 자, 이 기존 ISA는 올해 2천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ISA를 만들어 놓고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기존 제도에서는 3년 차에 최대 6천만 원까지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ISA는 흔히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 놓는 게 좋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2월 납입 한도가 폐지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게 스멀스멀 올라오죠. 즉 매년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2천만 원으로 고정되고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ISA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매년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꼬박꼬박 넣으면서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이제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자, 그럼 어떤 분들에게 이득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손해일까 보면요. 내가 계좌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는 나중에 몰아서 넣으려고 했다. 이분들은 지금 개정되기 전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뭐 매달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넣었다. 또는 나는 연중에 연을 넘기지 않고 한 번에 목돈을 넣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을 듯 하나 2월 되어도 최대 1억까지 넣을 수 있었던 우리의 권리는 사라지는 거니까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ISA의 계약 기간입니다. 이것도 우리 재테크를 하려는 서민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ISA는 의무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운 이후에도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방법으로 우리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량주나 성장주를 꾸준히 적립하면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이용해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을 많이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고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경됐어요. 이게 뭐 더 이상 너희 개미들은 돈 모으지 마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익 실현을 하면 할수록 세금으로 다 뜯기게 생겼습니다. 특히 앞으로 곧 출시될 생산적 ISA 이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ISA니까 다 똑같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큰 오산이에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보태자면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바로 생산적 금융 ISA라는 새로운 유형의 ISA가 도입된다는 점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크게 청년형과 국민성장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납입 한도예요. 기존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이었는데 생산적 금융 ISA는 총 납입 한도가 최대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만기도 기존보다 길어져서 최대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요. 특히 청년층에게는 상당한 큰 혜택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국민성장형 ISA도 마련됩니다. 국민성장형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 대상이 되고요.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존 ISA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면 이 새로 나오는 생산적 ISA가 엄청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생산적 금융 ISA라고 해서 기존 ISA보다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상당한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또 빡침이 살살 올라옵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등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그리고 제가 많이 투자하는 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를 기존 중개형 ISA처럼 자유롭게 담을 수 없어요. 저는 국장 잘 안 하고 미장을 메인으로 하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자, 예를 들어 현재 ISA에서 코덱스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면 단순히 국장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더 커진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적 금융 ISA로 갈아타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장이 메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갈아타야 하나 싶습니다. 무튼 각설하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ISA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예요. 미국 S&P 500이나 미국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지수 관련 ETF에 계속 투자하고 싶다면 기존 중개형 ISA가 더 적합하고요. 반대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장기간 투자하고 싶다면 생산적 금융 ISA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청년형 ISA의 세제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청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민성장형 ISA를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IS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개편안이 시행되기 전에 자신의 납입 한도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기존 제도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겠지만 개편 이후에는 이월이 불가능해지는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당장 투자할 계획이 있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현재 남아있는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 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납입 한도를 채우기 위해 무리해서 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자산 배분 잘 하고 전액 투자 금지, 한 종목 몰빵 금지, 아시죠? ISA는 결국 절세를 위한 투자 계좌이지 납입 한도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납입 한도가 비었다고 해서 무리해서 꽉꽉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ISA에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실제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2026년 ISA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크게 4가지. 첫 번째,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의 2월 제도가 폐지됩니다. 해당 연도에 2천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을 때 납입 한도는 소멸돼요. 두 번째, ISA 계약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변경돼요. 기존 무한 연장으로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세 번째, 총 납입 한도 2억 원, 최대 10년 만기의 생산적 금융 ISA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납입 한도와 최대 만기가 늘어나요. 네 번째, 청년형과 국민성장형 등 새로운 ISA 유형이 만들어지지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ETF로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따라서 앞으로 ISA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비과세 혜택이 어디가 더 크지? 이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지수 ETF에 투자할 것인지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ISA는 같은 ISA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ISA 가입자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를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ISA로 갈아타는 것 역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요. 제도 변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본인의 투자 목적과 투자 상품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2026년 ISA 개편은 단순히 혜택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IS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예요. 지금 ISA를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가입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번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른 노후 재테크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1 상담 신청은 위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평생 월급 받는 방법 링크 걸어 놓을게요.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노후 재테크, 경제적 자유를 저 정승현 부지점장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